삼천포대교 인근 대형 냉동창고가 본격적인 철거 작업에 들어갔습니다. 사천시가 지난해 건물을 사들인 이후 활용 여부를 고심해 왔는데 결국 철거 후 관광 활성화 거점으로 활용한다는 방침을 세우고 사업에 착수했습니다. 헌법재판소가 남해군과 통영시 간 해상 경계를 둘러싼 권한쟁의 심판에서 남해군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해당 수역은 해상풍력발전사업구역을 포함하고 있는 곳인데 관할권이 남해군으로 확정되면서 군의 의지가 사업 추진 여부에 중요한 열쇠가 됐습니다. 전국적으로 도심에서의 싱크홀 발생이 잦아지고 있습니다. 진주에서도 지난해부터 싱크홀 발생이 이어지고 있는데 자칫 대형 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주의가 필요합니다. 최근 교육부가 개최한 공공데이터 분석 활용 대회에서 진주 지역 학생들이 눈에 띄는 성과를 거뒀습니다. 어떤 아이디어들이 주목받았는지 수상한 학생들과 지도교사를 만나 직접 들어봤습니다. 산청군 의회가 최근 군수에 대한 군정지문 출석 요구안을 통과시켰습니다. 그동안 군정지문에 군수의 출석을 요구하지 않아 안팎의 비판이 거셌는데 출석 요구안 통과의 의미 짚어봅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SCS 뉴스인타임 시작합니다. 삼천포대교를 지날 때마다 보이는 대형 냉동창고 기억하실 겁니다. 지난해 사천시가 건물을 사들인 이후 활용 방안을 두고 한때 논란도 있었는데요. 며칠 전부터 철거 작업에 들어가면서 이제는 역사 속으로 사라지게 됐습니다. 사천시는 이 자리에 새로운 관광 명소를 만든다는 계획입니다. 보도에 강진성 기자입니다. 삼천포대교 옆으로 하얀색 건물이 우뚝 서 있습니다. 건물 벽면에는 철제 구조물과 거물이 쳐져 있습니다. 뾰족한 집게가 내려치자 콘크리트 덩어리가 힘없이 떨어져 나갑니다. 1990년에 지어진 옛 우인수산 냉동창고의 철거 현장입니다. 이번 철거 작업은 신속하고 안전하게 진행하기 위해 국내 최고 수준의 철거 장비가 동원됐습니다. 냉동창고는 5층 건물이지만 높이는 30m에 달합니다. 현장이 관광지인 걸 고려해 국내 최고 높이의 철거 전용 굴삭기, 일명 데몰리션 장비를 서울에서 공수했습니다. 냉동창고는 한때 흉물로 방치되면서 도심 미관을 해친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사천시는 주차장 확보와 관광 활성화를 위해 지난해 76억 원을 들여 매입했습니다. 이후 리모델링을 통해 건물을 활용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왔지만 소방법 기준에 적합하지 않아 결국 철거를 결정했습니다. 철거 작업은 오는 9월 말까지 마무리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철거가 시작되자 향후 부지 활용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사천시는 민간 사업자가 시설을 지어 기부 체납한 뒤 일정 기간 운영권을 얻는 BTO 방식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연내 공모를 통해 사업자를 선정할 방침인데 남녀노소가 즐길 수 있는 미디어 아트 센터를 조성하게 됩니다. 이를 통해 주요 관광시설이 모여있는 삼천포대교 일대는 남해안 대표 관광지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을 통해서 저희 삼천포 일대 그리고 대교 공원과 아쿠아리움 그리고 케이블카 그 전체가 하나의 새로운 관광 랜드마크가 조성될 수 있는 그런 계기로 매입과 철거 과정에서 무수한 논란이 있었던 냉동창고 활용 계획, 지역 관광 활성화의 거점이 될 수 있을지 이목이 쏠리고 있습니다. SCS 강진성입니다. 헌법재판소가 남해군과 통영시 간 해상 경계를 둘러싼 권한쟁의 심판에서 사실상 남해군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사안의 쟁점이었던 구둘서를 두 지역의 해상 경계 기준점으로 해석한 건데요. 이번 결정으로 수면 아래 가라앉았던 지역의 해상풍력 발전 사업 이슈도 다시 불거질 것으로 보입니다. 김동엽 기자입니다. 지난 2021년 9월 통영시가 한 풍력 발전 업체에 집안 조사를 위한 허가를 내주며 촉발된 남해군과 통영시의 해상 경계 다툼. 당시 남해군이 경남도에 허가의 위법성 여부 감사를 요청했지만 도는 법령상 규정이 없다는 이유로 위법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는 입장을 군에 전한 바 있습니다. 통영시가 내줬던 허가는 효력을 잃게 됐고 이후 두 지역이 간담회를 갖기도 했지만 합의엔 이르지 못해 사안은 헌재의 판단에 맡겨지게 됐습니다. 헌재는 지난달 29일 열린 권한쟁의 심판에서 행정구역상 남해군에 속하는 구돌서가 경계 획정의 기점이 되어야 한다고 강조한 남해군의 주장을 인용했습니다. 구돌서 동쪽 지역으로 남해군의 수역을 인정한 겁니다. 두미도와 욕지도, 갈도와 상노대도, 한오대도, 구돌서 사이를 등거리 중간선으로 연결한 기점으로
경계선을 확정했습니다. 다만 새우 조망 어업구역이 설정된 구돌서의 북남 서쪽 해역은 남해군이 어업 허가를 통해 행정 권한을 행사해 왔다면서 불문법상 해상 경계가 성립된다고 판시했습니다. 헌재의 판결로 해상 풍력 발전 사업 진행을 위한 허가 처분의 주체가 결정된 만큼 사업이 진전될 여지도 생겼습니다. 다만 남해군은 해당 사업에 대한 입장이 따로 정해진 것은 없다면서 헌재 판결로 남해군 해역에 대한 관할 건이 확인됐다는 데 의미가 있다는 의견을 밝혔습니다. 우리 군에서 청구한 내용들이 헌법재판소 결정에 인용되어 분쟁 해역에 대한 해상 관할권이 정립됨으로 인해 가지고 앞으로 우리 군 해상 관할권을 보호받게 되었습니다. 통영시는 취재진과의 통화에서 헌재의 결정을 받아들인다며 남해군 관할 해역이라 하더라도 경남도 해역 내에선 어업 행위가 가능하기 때문에 어선 어업은 전혀 문제될 것이 없다는 입장입니다. 이어 이번 판결로 해상 풍력 발전 사업 예상 위치가 남해군의 해역으로 결정된 만큼 업체는 사업 허가와 관련된 협의를 남해군과 이어나가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2년 4개월의 법적 공방 끝에 마무리된 남해군과 통영시의 해상 경계 다툼. 덧붙여진 해상 풍력 발전 사업도 어떻게 흘러가게 될지 주목됩니다. SCS 김동엽입니다. 내년도 대한민국 정원산업박람회가 진주에서 열립니다. 진주시는 5일 산림청이 주관하는 2025년 대한민국 정원산업박람회 개최지로 최종 선정됐다고 밝혔습니다. 대한민국 정원산업박람회는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정원산업 문화 행사로 2021년 울산 태화강 국가정원에 이어 세종시, 순천시에서 열렸으며 올해는 서울시 뚝섬 한강공원에서 진행 중입니다. 진주시는 수원과 천안, 충주 등 6곳과 함께 경선에 참가해 주제 발표와 심사평가를 거쳐 최종 선정됐습니다. 2025 대한민국 정원산업박람회는 내년 6월 초전공원에서 정원과 함께하는 삶, 생활 속 실용정원을 주제로 월화산 숲속의 진주 수국축제와 연계해 10일간 개최될 예정입니다. 유네스코 창의도시 네트워크 의장도시로서 미래계획과 전략을 중점적으로 논의하는 회의가 열렸습니다. 진주시는 지난 4일 유네스코 창의도시 네트워크 운영위원회 회의를 열고 의장도시 진주의 방향성에 대한 주요 의제들을 논의했습니다. 이 자리에서는 최근 포르투갈에서 열린 제16회 UCCN 연례회의 참석 결과와 2025 진주 전통공예 비엔날레 조직위 구성 등도 주제로 다뤄졌습니다. 최근 전국적으로 도심에서의 싱크홀 발생이 잦아지고 있습니다. 진주에서도 지난해와 올해 3차례나 같은 지역에서 싱크홀이 발생했었는데요. 자칫 대형 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주의가 필요합니다. 김현준 기자의 보도입니다. 지난해 9월 2차례 대규모 싱크홀이 발생했던 진주 상평산단 인근. 인명피해는 없었지만 도로 일부 구간이 통제되며 시민들이 교통에 불편을 겪었습니다. 진주시는 폐수관 노후를 주요 원인으로 보고 교체를 진행했지만 올해 같은 지역에서 또 싱크홀이 발생했습니다. 싱크홀은 땅속에 지층이 어긋나 균열이 나 있는 지역, 이른바 균열대를 채우던 지하수가 사라지면서 생깁니다. 지난 2014년부터 10년간 전국에서 2,000건이 넘는 싱크홀이 발생했는데 경남에서는 106건에 달합니다. 특히 최근 무분별한 땅속 개발과 노후 상하 수도 시설 누수 등으로 도심에서 발생 위험이 증가하고 있어 우려가 큽니다. 인구와 각종 시설이 집중돼 자칫 대형 재난을 야기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전문가들은 비가 오지 않았음에도 도로 일부가 젖어 있거나 표면이 평평하지 않다면 싱크홀의 전조 증상일 수 있다며 주의가 필요하다고 말합니다. 도로나 보도가 좀 울퉁불퉁해지는 그런 현상들이 초기에 조금 나타나는 경향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는 그 도로 표면에 작은 구멍이 이렇게 있거나 그리고 또 움푹 들어가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또 도로에서 갑자기 물이 솟아나오는 경우들이. 하지만 개개인이 도로의 미세한 차이를 발견하는 데는 한계가 있습니다. 싱크홀 발생 주 원인인 노후 상하수 관의 주기적 점검과 교체, 도시 지반 탐사 등 행정 차원의 노력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한편 진주시는 지난 2018년부터 1,290여억 원을 투입해 노후 하수관로 정비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SCS 김현준입니다.
교육부가 개최한 공공데이터 분석 활용 대회에서 진주 지역 학생들이 눈에 띄는 성과를 거뒀습니다. 영광의 얼굴들을 정성희 기자가 만났습니다. 중학교 3학년인 정다은 학생은 또래 친구들의 문해력이 부족하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온라인으로 회의를 주최하자 누가 주최를 할래?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다 보면 친구들이 주최가 뭐야? 주최가 어떻게 하는 거야? 이렇게 해서 고민 끝에 글쓰기 상황을 익힌 AI를 활용한 보스 앱을 기획했습니다. 보고 쓰고라는 뜻의 보스 앱은 한 줄 요약, 적절한 표현 연습 등 게임형 학습 프로그램을 통해 새로운 어휘에 익숙해지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보스로 교육 공공데이터 분석 활용 대회에서 기획 부분 대상까지 받았지만 다은 학생의 도전은 멈추지 않습니다. 아직 완벽하게 구현을 해내지는 못하지만 C 언어, 코딩 언어를 스스로 독학을 하면서 실제 앱을 구현하기 위해 노력 중입니다. 학교에서도 학생들의 활동을 적극 지원한다는 계획입니다. 학생들의 자치 활동을 더욱 강화하고 동아리 활동 및 방과 활동을 적극 지원할 것입니다. 아울러 선생님들의 연구 활동도 적극 지원하여 경남과학고등학교 2학년 학생들은 장애인 학습권의 문제의식을 느껴 기존에 없던 SBF 지수를 정의하고 데이터를 분석해 최우수상을 받았습니다. 원하는 학교에 장애인 편의시설이 설치되어 있지 않다는 이유로 그 학교에 진학하게 되지 못하는 일은 일어나선 안 된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스쿨 베리어 프리의 약자인 SBF 지수가 높을수록 장애인 편의시설이 많은 것을 의미합니다. 이들은 SBF 지수가 낮은 곳을 위한 해결 방안을 제시하고 현재 장애인 편의시설이 설치된 학교를 위한 장애인 편의시설 예약 시스템을 제안했습니다.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는 장애 학생의 학습권이라는 주제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이거를 통계 분석을 통해서 해결 방안을 제시하는 그런 굉장히 의미 있는 경험이 된 것 같아서 기분이 좋고, 학생과 지도교사는 자신들이 분석한 데이터가 좋은 사회를 만드는 데 영향을 미치길 바랍니다. 현재의 사회가 아직까지는 실질적으로 장애인에 대한 관심이 조금 부족한 부분이 있다고 생각을 했고, 아이들이 새로운 SBF라는 지수를 정의했는데 그 지수를 가지고 여러 가지 요인들을 분석하는 그 상황에서 그 분석에 대한 논리적인 부분이 가장 중요한 포인트였던 것 같습니다. 새 학생이 재학 중인 경남과학고등학교는 학생들이 꿈을 찾아 나갈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학부모들은 보내고 싶은 학교, 학생들은 가고 싶은 학교, 선생님들은 근무하고 싶은 학교, 이런 학교를 만들기 위해서 여러 환경 개선이나 이런 쪽에도 이제 고민을 많이 하고, 교육 현장의 최전선에 있는 학생들이 직접 문제의식을 느끼고 이를 해결하기 위해 제안한 방안이 어떻게 활용될 수 있을지 기대가 모입니다. SCS 정성입니다. 사천시가 지역 여건에 맞는 도시재생을 추진하기 위해 주민공청회를 열었습니다. 시청 대회의실에서 열린 공청회에는 전문가 패널과 시민 등 100여 명이 참여했습니다. 이번 공청회는 도시재생 권역 설정과 도시재생 활성화 지역 조정 등을 중점적으로 다뤘습니다. 사천시는 지역 여건에 맞는 전략을 도출해 도시재생 전략계획을 세울 계획입니다. 삼천포 용궁수산시장 옆에 위치한 용궁포차촌이 새 단장을 마치고 개장했습니다. 기존 19개 점포는 도시재생 뉴딜 사업을 통해 현대시설로 새 단장하게 됐습니다. 이외에 방문객의 안전을 위해 해상 추락 방지 시설과 CCTV를 설치했습니다. 사천시는 구도심 활성화를 위해 음식과 야경을 즐길 수 있는 지역 명소로 만들 계획입니다. 뉴스인타임의 새 코너, 데스크 시선입니다. 주간 이슈들을 선임 기자들과 분석해 볼 텐데요. 박성채 기자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 어떤 이슈 준비하셨나요? 네, 산청군의회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산청군의회가 최근 군수 출석과 관련해서 어떻게 보면 좀 이색적인 의사결정 과정을 거쳤습니다. 네, 이 부분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죠. 네, 우선 화면을 보시죠. 지난 6월 군정 질문을 위한 산청군의회 군수 출석 요구안에 대해 의원들이 표결한 결과입니다. 최호림 의원만 찬성표를 던졌고 나머지 의원 7명은 반대, 2명은 기권해서 부결됐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느냐? 군수가 더 이상 군정 질문에 나와서 의회의 질문을 받을 필요가 없어진 겁니다. 예,
일반적이진 않은 결정인데요. 광역이나 기초를 불문하고 대부분의 지자체에서는 도지사나 시장, 군수, 광역시 같으면 구청장이 의회에 나와서 의원들의 질문에 답하고 때로는 격론을 벌이면서 의견을 조율하는 과정을 거치는 것이 통상입니다. 네, 일방적이지 않은 결정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산청군의회가 왜 이런 결정을 했을까요? 네, 군 의원들은 표면적인 이유로 군정에 대한 군수의 답변은 다른 방식으로도 들을 수 있다거나 행정을 감시하는 방법은 의원들의 활동 방식에 따라 다를 수 있다. 이런 식으로 대응을 해왔습니다. 그런데 이런 행태가 계속되다 보니까 산청군에서는 무려 17년 동안 군수가 군정 질문을 받지 않는 상황이 생긴 겁니다. 좀 확실히 답답한 부분이 있죠. 선출직 권력을 견제하라고 뽑아놓은 의회가 스스로 그 역할을 방기했다는 비판은 피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네, 17년이면 군수가 몇 번이나 바뀐 걸 텐데요. 아무튼 이런 비판이 나온다면 변화가 필요해 보이는데 어떻습니까? 네, 그동안 삼선 군수 1명을 포함해서 전현직 군수 3명째 군정을 맡았는데 의회는 군수들의 출석을 단 한 차례도 요구한 적이 없다는 말씀을 다시 드리고요. 예. 다행인 건 그나마 변화가 있다는 겁니다. 다시 한번 화면을 보시겠습니다. 지난 2일 진행된 같은 안건의 표결 결과입니다. 6명의 의원이 입장을 바꿔서 군수 출석에 찬성표를 던졌고 결과적으로 가결됐습니다. 특이한 건 3개월 전 유일하게 찬성표를 던졌던 최 의원이 반대로 돌아섰다는 것인데요. 당시 현장 발언 등을 종합해 봤을 때 갑작스럽게 입장을 바꾼 다른 의원들의 행태를 꼬집으면서 반감을 표시한 것으로 해석됩니다. 현장 발언 들어보시겠습니다. 의회가 개그 콘서트장입니까? 6월 달에는 안 되고 9월 달에는 군수 출석이 되는 이유는 뭡니까? 네, 그렇군요. 일단 이젠 산청군수도 군정지문에 나가서 직접 의원들과 대면해야 하는 상황이 맞는 거죠? 그렇습니다. 사실 현 이승화 군수는 군정 질문을 회피한 적이 없다고 여러 차례 이야기를 했습니다. 군의회가 부르지 않는데 나갈 수 없지 않나라는 입장이었는데 관련 안건이 통과되면서 군집행부 최고 수장과 의회가 의회 안에서 다양한 지역 현안을 터놓고 이야기할 수 있게 됐습니다. 참고로 17년 만에 산청군수의 군정질문 출석은 오는 9일 2차 본회의에 예정돼 있습니다. 네, 이번 이슈와 관련해서 덧붙이실 부분이 있을까요? 사실 의회는 집행부를 견제하기 위해 더한 방법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다른 시군의 사례를 보면요. 지방자치법을 근거로 본회의장에서 열리는 군정질문뿐만 아니라 행정사무감사장에서도 자치단체의 장을 출석하게 해서 진술을 요구하는 경우도 더러 있습니다. 이 정도까지는 아니더라도 1년에 몇 차례 안 되는 정례외 군정질문, 의회 권리이자 책무라는 점 새겨주시고 잘 활용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말씀 잘 들었습니다. 박성철 기자 수고하셨습니다. 검찰이 공직선거법 위반 등의 혐의로 산청, 함양, 거창, 합천, 신성범 국회의원의 지역구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했습니다. 창원지검 형사 4부는 5일 오전 신 의원의 거창 지역 사무실과 주거지 등을 압수수색했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신 의원 외 지역회계 담당자 등 혐의 관련자도 압수수색 대상에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함양 지역 주민과 환경단체들이 5일 함양사계 포유 사업과 경량 항공장 조성, 벽소령도로 개설 등을 반대하는 집회를 열었습니다. 이들은 지역 주민의 터전을 빼앗는 개발 행위를 전면 재검토하고 관련 예산을 주민들을 위한 복지, 의료, 문화 등의 분야에 투자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지리산 등 멸종 위기종 군락 훼손과 경량 비행기 탄소 배출로 지구 온난화와 기후 위기가 심화될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경남 진주 혁신도시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이 하반기 공개 채용에 나섭니다. 모집 인원은 행정 분야 7명과 기술 분야 5명 등 모두 12명이며 행정 분야엔 보훈 대상자 대상 제한 경쟁이 포함돼 있습니다. 채용은 직무 중심 블라인드 채용으로 진행되며 입사 지원은 9월 6일부터 20일까지 공단 홈페이지에서 온라인 신청하면 됩니다. 서경방송 임직원들이 일본 가나자와 케이블 TV를 방문해 서부경남 관광상품 개발을 위한 협의와 함께 직원 연수 프로그램을 진행했습니다. 4일 진행된 업무 교류 회의에는 서경방송과 가나자와 케이블 TV 임직원을 비롯해 서경방송의 자회사인 서경투어앤카와 일본 후코쿠 관광회사 관계자들이 참석해 양지역의 관광상품 개발 계획을 협의했습니다. 한편 서경방송과 가나자와 케이블 TV는
올해 3월 첫 방송사 간 교류 이후 방송사 소재 도시 간 문화 산업 교류를 통한 지역 발전 방안을 다각적으로 모색해 오고 있습니다. 사진으로 보는 날씨입니다. 어느덧 9월도 닷새가 지났는데요. 환절기가 시작된 만큼 변덕스러운 날씨에 대비 잘해주셔야겠습니다. 목요일엔 대체로 맑은 하늘 보이다가 갑작스럽게 소나기가 내리기도 하겠습니다. 이어서 자세한 지역별 날씨 살펴보겠습니다. 서부 경남 지역 산청과 함양은 종일, 그 외 대부분 지역은 오후에 소나기가 내리겠는데요. 아침 최저 기온은 사천 23도, 남해 24도로 출발해 한낮에는 30도에서 32도 분포 보이겠습니다. 전국 날씨입니다. 서울과 세종, 광주는 오후에 소나기 소식이 있고 부산과 제주는 종일 맑겠는데요. 아침 최저 기온은 세종 24도, 부산 25도로 출발하겠고 제주의 한낮 최고 기온은 31도 예상됩니다. 남해 동부 앞바다는 대체로 구름 많은 날씨 예상되고요. 물결과 바람은 모두 잔잔하겠습니다. 이어서 삼천포 기준 조석표 살펴보겠습니다. 물때는 열한물, 만조 시각은 밤 10시 44분, 간조 시각은 오후 4시 35분 예상됩니다. 사천공항 날씨 정보입니다. 금요일 오전 9시 기준 구름 조금 보이겠는데요. 우리 지역에서 서울 김포로 가는 첫 번째 항공편은 오전 11시 20분 예정돼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사천공항 홈페이지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삼천포 여객 운항 정보입니다. 제주도에서 삼천포로 오는 배는 오후 2시 30분에 출발 예정입니다. 주간 날씨입니다. 주말에도 토요일엔 소나기 소식이 있는데요. 일요일은 오전까지 맑다가 오후부터 하늘이 다시 흐려지겠습니다. 다음 주는 대체로 하늘 표정 좋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지금까지 기상정보였습니다.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